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드라마 추천 영상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이나 장르별로 추천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번에 추천해드릴 장르는 범죄 스릴러, 수사물입니다. 저번 드라마 추천 댓글에 사극을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올라온 댓글을 읽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는 요청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해야 맞는데 제가 시대극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게 얼마 없으니까 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는 거를 다 재밌다고 하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몇 개를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좀 재밌는 거를 나름대로 추려서 이 다음번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로코만큼이나 좋아하는 범죄 수사물 드라마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인생 드라마 탑10처럼 10가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긁어 모아왔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도 제가 안 봤을 수 있으니까 댓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저도 한번 정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라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는 바로 비밀의 숲입니다. 범죄 수사물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무조건 아시지 않을까.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비밀의 숲은 티빙,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안 봤었어요. 안 보다가 자꾸 재밌다고 해가지고 별 기대 없이 시작을 했다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시즌2까지 나와 있거든요. 시즌2는 엄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무조건 봐야 된다 하진 않습니다. 일단 저의 방식대로 로그라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옥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내부 비밀 추적극. 이고요. 황시목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황시목은 어렸을 적에 뇌수술을 받고 나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검사로서 나름 좋겠죠? 엄청 이성적이게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정말 정의롭고 따뜻한 경찰대 출신의 강력반 한여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의 시작은요, 어떤 살인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박무성이라고 과거에 검사들한테 뒷돈을 대던 스폰서였거든요. 근데 이 박무성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하던 사업을 망하게 되면서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뒷돈을 댔던 그 검사들한테 협박을 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박무성이라는 사람이 살해가 돼요.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거든요. 박무성이 죽은 날 케이블 TV를 설치하러 온 설치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가 처음에 되게 유력한 용의자로 잡히게 되는데 억울하다, 무죄를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먹히진 않았어요. 어느 날 황시목 검사에게 억울하다는 탄원서를 내고 구치소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죄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공판을 맡았던 신입 검사 은수는 대중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게 되거든요. 이때 황시목이 나서게 됩니다. 언론을 대신 나서면서 원래 자기가 맡았던 사건이다. 내가 진범을 2달 안에 잡겠다. 공표를 해버립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2달 안에. 실패하면 검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파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탔죠. 꽤나 유명해진 이 황시목을 중심으로 범인을 잡기 위한 특검팀이 꾸려지게 되고 이 안에 한여진 형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 감정이라고 느낄 줄 모르는 황시목과 감정 덩어리 한여진이 만나서 펼치는 수사 이야기고요. 부딪히는 부분도 많지만 서로 배우는 점, 변화하는 모습이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 되게 이야기가 탄탄해서 집중력이 흐려질 틈이 없어요. 틀어놓으면 한 방에 푹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동재라고 되게 뺀질뺀질하고 막 권력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기의 줄이라고 생각하면 길 수 있는 서동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진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캐릭터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이들이 진범을 찾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명장면을 제가 하나 뽑았는데요. 케이블 기사님이 탄원서를 냈다 했잖아요. 이거를 받은 황시목이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이미 죽어 있어요. 여기서 황시목이 감정이 없다는 걸 조금 더 보여주는 대사가 한 줄 있는데 시체를 거만난다고 하나요? 시체를 보고 나가면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봤습니다. 그런 차가운 모습, 감정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기사님 와이프가 연락을 받고 막 교도소로 오게 되거든요. 탈진하다시피 왔는데 와이프한테 황시목이 그 탄원서를 왜 자기한테 보냈는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막 몰아붙이듯이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 전체에서 황신목이 막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러는 씬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빽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탄원서 왜 갖다 놨습니까? 그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았잖아! 저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드라마로 도전해볼까 생각하신다면 추천합니다. 비밀의 숲 보세요. 다음 드라마는요, 최근에 종영을 한 드라마인데요, 커넥션입니다. 이거는 쿠팡 플레이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팀 에이스 형사가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정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입니다. 장재경이라는 형사가 나와요. 마약 범죄 수사팀의 반장이에요. 힘, 백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오로지 성실함으로 순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탄탄히 밟아온 결정적인 큰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경감으로 특진을 하게 됩니다. 많은 후배들이 우러러보는 모범적인 선배인 거죠. 특진한 이후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박준서라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찾아와요. 고등학교 시절 반장으로 장재경과 되게 친했는데 어떤 사건이, 불화가 생기면서 장재경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자기 특진한 날 와가지고 나 이제라도 해볼 거야. 다시 제자리로 불려놓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가버리죠. 장재경은 특진 축하 파티도 하거든요. 후배들이랑 술 먹고 화장실을 혼자 들렸다 가겠다고 먼저 후배들 보내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기억이 빡 끊겨요. 납치를 당하거든요. 그때 장재경 형사는 약에 중독이 됩니다. 누군가가 약물을 투여해서 중독시킨 거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박준서가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박준서가 장재경과 오윤진이라는 동창 앞으로 자신의 유산을 반반 남겨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50억의 생명보험을 장재경, 오윤진, 자신의 죽음을 파헤쳐달라는 의미겠구나 생각하고 파헤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오윤진은 친했던 동창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도 세고 당차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사회부 기자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엮이게 되면서 장재경이랑 같이 박준서의 죽음의 이유를 찾게 되죠. 박준서가 죽기 전에 연락을 남겼던 동창 3명이 있거든요. 10시 10분 원정수, 18분 박태진, 10시 30분 오치현. 한태진, 종수, 오치현 동창 3명이 첫 인상부터 되게 찝찝하게 등장하거든요. 장재경은 죽기 전에 연락을 했던 이 3명을 유력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시작하고요. 준서가 죽기 전에 그 사망보험을 들어줬던 친구가 있어요. 허주송이라고. 보면은 되게 웃음나는 그 감초 캐릭터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악역물이 한 패, 오윤진, 허주송, 장재경 이렇게 한 패 해서 그런 구도. 요즘에 제가 정주행하는 드라마가 많이 없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본방사수를 하면서 봤던 드라마예요. 저는 지성님 나오는 건 약간 믿고 보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명장면을 생각을 해봤는데 마약에 중독됐다고 했잖아요. 마약과 계속 싸워요. 연기가 미쳤습니다. 마약에 취하면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중독이 저렇게 무섭고. 진짜 실제 같아서 보는 사람이 몰입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감탄하면서 봤던, 사실 다른 명장면도 생각한 게 있는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최근작 커넥션 추천합니다. 세 번째 드라마는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에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웨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연쇄살인범과 위험한 대화를 시작한다. 악의 정점에선 이들의 마음속을 치열하게 들여봐야만 했던 프로파일러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유명하신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거든요. 강력계 형사 송하영이 나와요. 송하영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표정 없고 무뚝뚝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공감 능력 뛰어나고 속으로, 겉으로는 티 안 나요. 하영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 반장님과 진짜 성향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반장님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감식 계장이 있어요. 구경수라고. 영수는요, 대한민국 경찰도 FBI처럼 과학 수사를 해야 된다, 프로파일러라는 존재를 키워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파일러를 준비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처음에 무시당했죠. 근본도 모를 팀 만들어 주겠냐 너 같으면? 이번에 과학 수사팀은 좀 프로파일러예요. 또 부탁을 하니까 진짜 어디 창고에다가 범죄 행동 분석팀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평소에 눈여겨봤던 송하영을 스카우트 제의를 해요. 내가 그 새로운 팀 하나 만들려고 추진 중인데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마침 같은 팀 반장님과도 안 맞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게 되고요. 교도소에 있는 범인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름 끼쳐하고 불편해하는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처음에는 주변 형사들도 그렇고 범죄 행동 분석팀을 별로 안 예쁘게 봐요. 무시하고. 나중에는 서서히 인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 안에 담기거든요.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하영이 범죄자들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을 돌봐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팀장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드라마의 명장면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범죄자들과 신문하는 씬들이 있어요. 신문 씬이 있는데 진짜 짜증나고 속이 갑갑하고 멀쩡 터져요. 소름 끼치거든요. 너는 그냥 찌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아까 말했지만 더 들으라고. 모든 배우님들이 진짜 힘들게 연기해서 얻어낸 장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명장면이라고 뽑긴 뽑았는데요. 되게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이 드라마는 너무 무거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드라마는요. 라이프 온 마스입니다. 이 드라마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1988년 기억을 찾으려는 2018년 형사가 1988년 형사와 만나버리는 신나는 복고 수사극. 이 로그라인에서부터 알겠지만 타임슬립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시죠?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한태주라는 미세 증거 분석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이 있어요. 이 한태주는 원칙을 고수하고 되게 딱딱딱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약혼녀가 있는데 검사거든요. 서현인데 서현이 어느 날 한태주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일명 매니큐어 살인사건인데요. 사람을 죽이고 손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발라놓고 가는 범인이 확실한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하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 물증을 수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태주가 미세 증거 분석팀이라고 했잖아요. 물증은? 없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한태주가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되게 원칙을 고수하고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태주한테 검사가 내민 증거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일말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잘 나가다가 이 증거가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증언을 해버립니다. 증거물 이사오에 대한 오염이 의심됩니다. 그러면서 잡혔던 김민석이라는 범인이 풀리게 되거든요. 서현이 없어진 거예요. 납치당한 거를 깨닫게 돼요. 서현이 어딨냐? 그래서 거의 죽일 것처럼 한태주가 막 하는 누가 총을 겨눠요. 서현이 어딨어? 그래서 이 용의자가 도망을 가요. 둘이 한패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싸워요. 다. 근데 용기 또 약간 빅 맞았나 봐. 차까지 터덜터덜 가거든요. 가는데 또 큰 차? 이런 거에 또 치여요. 이 정도면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1988년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력 3반 새로 들어온 반장으로 한태주가 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팀원들 강동철이라고 있는데 별명 미친 멧돼지예요. 한태주랑 진짜 안 맞고. 지금 뭐 하시는? 이 새끼 상관은 또 수사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된 순경. 현실은 커피 타는 거, 전화 응대. 여기서 한태주와의 은근한 러브라인이 생겨요. 가끔 가다가 이런 수사물, 그래서 러브라인을 잘못 다루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팀원들과 함께 이것저것 사건을 해결하던 와중에 그 살인마의 흔적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태주가 1988년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태주가 트라우마로 기억을 지운 상태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명장면이 나오는데 기찻길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슬퍼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코믹적인 요소가 꽤 들어있어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고 80년대 감성이 섞여 있어가지고 시각적인 재미? 쏠쏠하다. 그리고 팀원들의 케미도 좋다. 너무 무겁지 않은 수사물 보고 싶다 하시면은 라이프 온 마스 추천드립니다. 다음 드라마는 괴물인데요.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물은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 마냥에서 펼쳐지는 괴물 같은 두 남자의 심리 추적 스릴러. 입니다. 마냥 파출소에 이동식 경사가 있는데 또라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근데 이 마냥 파출소에 한주원이라고 오게 되는데 이동식과 한주원 경위가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주원 이동식 1조. 네? 한 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이동식은 경찰대도 수석 입학하고 졸업한 그런 엘리트가 왜 작은 동네 파출소로 잦은 발령을 내서 왔으며 수상하고 미심쩍다 이거예요. 근데 한기환이라는 치안 정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한기환은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대생 살인사건이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그 살인사건을 본인 마음대로 범인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종결을 시켜버려요. 이 여대생 피해자가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더 싫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데. 한주원 경위도 마냥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20년 전 이 미해결된 사건, 그 여동생 사건. 20년 전에 이 여동생을 죽인 범인으로 이동식 경사가 유력 용의자로 올랐었거든요. 물론 풀려났지만 근데 한주원은 아직도 이동식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내보는데 더 수상한 사람이 이동식 경사입니다. 한주원입니다. 도련님 상콤하시네. 또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서로 막 으르렁으르렁 대면서 지내다가 마냥에 20년 만에 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동일한 수법으로 두 사람이 이제 그 범인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재밌는 요소는 으르렁대는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관계성의 변화가 되게 재밌고요. 신하균 배우님의 연기가 미쳤습니다. 숨 막히게 보게 돼요. 괴물을 은근히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꼭 한번 봐보세요. 저는 너무 몰입도 있게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 명장면을 제가 뽑았는데 죽었던 여동생 있죠. 그 시체 위치를 이동식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었구나 몰랐다라고 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가슴 찢어집니다. 여기 있었구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장면을 보면 이동식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이동식이라면 못 살겠다. 어떻게 저렇게 가혹한 현실들만 펼쳐질까 싶습니다. 진짜 몰입력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요. 열혈사제인데요. 왓챠, 웨이브, 쿠팡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읽어드리면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부담경찰서 대표 형사가 한 살인사건으로 만나 공조수사에 들어가는 이야기. 인데요. 오늘 추천드리는 드라마 중에 제일 웃겨요. 한 화에 20-30분 웃으실걸요? 대놓고 웃기려고 만든 장면이 되게 많아서 고맙게요. 좀 가볍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열혈사제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2 나온다고 하는데 무조건 볼 겁니다. 김혜일 신부가 나오는데 김혜일이 처음엔 신부가 아니고 국정원 대테러 요원이었어요. 근데 작전하다가 죄책감을 이겨내지를 못해가지고 국정원 일을 그만두고 막 방황을 해요. 눈이 펑펑 오던 어느 날에 두드러 맞았나 해서 아무튼 쓰러져 있어요. 어떤 골목길에. 이런 혜일을 먹이고 치료해주고 해서 살려놓은 게 이영준 신부님이에요. 이분의 인도로 인해서 신부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헤일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푹푹 올라오는 화에 자신의 그 성격 주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 때리래. 우리의 죄를 인정한. 거기도 미사 시간에 빵을 쳐. 신부 일을 하면서도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이영준 신부님을 그냥 본인이 있는 구담 성당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어느 날 이영준 신부님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막 치욕스러운 누명까지 씌워지거든요. 아까 분노 조절 장애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 이영준 신부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싶겠죠. 이 진범을 잡기 위해서 구담 경찰서에 모지리 형사 하나 있습니다. 구대영 형사라고. 담당 형사가 누구라고요? 제 표정 저거 어떡하시나? 나 진짜 쟤 죽여버릴 것 같은데? 진짜 답답하게 나오거든요. 권력에 눌려가지고 진짜 답답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신부님을 만나서 많이 사람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 구대영 형사와 신부님의 케미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주연도 주연이지만 이 조연 각자의 미친 매력이 있거든요. 이 캐릭터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고 명장면은요 하나 꼽기보다 이 드라마는 사이다 장면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짜증나고 하면은 그냥 뭐 동치미 국물 얼굴에다 부어버리고 때려 눕히고 판넬 뭐 지나가다 부시고 진짜 이상해. 영상이 아니야. 거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먹으려다가 소화되고 먹으려다가 소화되고 약간 이래요.
그게 이 드라마의 매력이 아닐까. 사이다인 모든 장면이 명장면인 것 같아요. 웃기고 호쾌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김혜일한테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코믹과 수사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면은 열혈사제도 한 번쯤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드라마는 라이브인데요.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읽어드리면은 전국에서 제일 바쁜 홍일 지부대에 근무하며 일상의 소소한 가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바쁘게 뛰며 사건을 해결하는 지부대 경찰들의 이야기.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정호,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져요. 그리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상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꿈만 안고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뭔걸? 이 회사가 불법 다단계로 폭삭 망하면서 폐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정규직의 꿈이 유로품이 된 거죠. 현실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취직도 안 돼. 겨우 취직된 이 회사는 폐업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생각으로 정의감 이런 것보다는 잘릴 걱정 없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돼야겠다 해서 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경찰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기로 만나게 되거든요. 경찰 학교만 졸업하면 뭐 경찰다운 일을 좀 해보나 생각을 했지만 사건 사고 제일 많은 이 홍일지부대에 두 사람이 발령을 받게 되고 15로 들어가게 됩니다. 15 염상 수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했겠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현장들과 이해 안 되는 매뉴얼들 한계에 되게 부딪히게 되고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안에 있는 선배 형사들, 동기들과 경험을 쌓으면서 뿌듯함도 좀 생기고 정도 생기고 점점 진짜 경찰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오양촌이라는 선배 형사라고 해야 될까요? 정호와 상수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엔 미워도 나중에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고요. 보통 이런 류의 이야기다 하면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지구대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점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작은 범죄부터 큰 범죄까지 좀 다양하게 담고 있고 경찰들의 무게, 책임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명장면은요. 오양촌이 나중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범인한테 칼로 찔리면서도 그 범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마스크 벗기려고 하고 발목 잡고 필사적으로 아동바동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두 번 돌려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라이브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씩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드라마는요. 시그널입니다.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라인 읽어드리면 우리의 시간은 이어져 있다.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신호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시 파헤친다. 입니다. 혜영이 어릴 때 얘기를 먼저 하면 혜영은 같은 반에 윤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어떤 성인 여자와 걸어가는 걸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사라졌으니까 범인이 따로 있다. 어떤 여자랑 같다. 진술을 했는데 얘가 어리기도 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질 않아요. 아저씨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아저씨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종 사건이 미제로 남거든요. 15년이 지나고 박혜영은 경찰이 돼요. 장기 미제 전담팀 프로파일러로 들어오게 되고 경찰인데 경찰이 싫어해요. 못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찰이고 혜영은 버려진 무전기에서 과거에 사는 미제안과 교신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무전으로 교신을 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고 수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두 사람이 계속 바꿔나가는 이야기.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여기는 조금 더 센 러브라인이 있어요. 현재 러브라인은 아니지만 박혜영 경위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차수연이라는 형사가 있는데 이지한 형사가 수연의 사수였어요. 타수 현순경? 예. 커피입니다. 형사하겠다는 놈이 수사 준비는 안 하고 왜 커피를 돌려? 두 사람이 러브라인이 있었거든요. 서사가 진짜 슬퍼요. 나중에 차수연과 이재한이 무전으로 교신하는 장면이 있는데 선배님. 네가 왜? 15년이나 기다렸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이 드라마를 보는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드라마의 명장면은요. 저는 무전기가 처음 연결됐던 때인 것 같아요.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들리고 이지한 형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서로 처음 딱 통하던 그 순간 당신 누굽니까? 어디에요 거기? 그 순간이 이제 이 드라마의 시작인 거니까 시그널은 진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거고 그 당시에 너무 유명했던 드라마니까 타임슬립이라기보단 평행세계라고 하나요? 동시간대를 살고 있는 연도만 다른 그런 평행세계? 아무튼 굉장히 재밌다는 거. 그래서 이 드라마도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꼭꼭 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천 드라마인데요. 어느 날입니다.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 여기는 로그라인이라고 써있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탈퇴하지 말았어야 했다.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룻밤의 일탈로 평범한 대학생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김현수. 낙범들의 변호에 먹고 사는 삼류 변호사 신중환과 교도소 내 모의사주 최상위 권력자 도지태가 그에게 손을 내민다. 이거 거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 써있네요. 줄거리 얘기를 할게요. 진짜 평범한 대학생. 사회생활도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은 현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현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밤에. 우리 여자애들하고 펜션 잡아서 술 먹고 있는데 빨리 와라, 놀자. 근데 현수는 차도 없고 머니까 어떻게 가지 하다가 아빠가 운행하던 택시가 있어요. 그 택시를 이제 몰래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어떤 여자가 잠깐 정차했는데 그 택시에 타거든요. 현수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운행하는 차 아니다 이러니까 막 그 여자가 승차 거부 이런 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 따져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태우고 가요. 가는데 그 손님의 이름이 홍국화입니다. 마약과 술 이런 거에 미쳐있는 그런 여대생이거든요. 근데 여수룩하고 바보 같은 현수가 홍국화하고 눈이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홍국화의 집까지 가게 돼요. 하룻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서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간다고 했는데 얘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 툭툭툭 쳤는데 저기 홍국화가 죽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유령 용의자가 누구죠? 현수잖아요. 본인이잖아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도망을 와요. 근데 모든 증거들이 다 이 현수로 가리켜요. 하룻밤 만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돼버린 거죠. 구치소에 갇히게 되고 변호사들이 잘 취급도 안 해주는 삼류잡범 변호사 신중한이라고 있는데 신중한이 마음이 쓰였는지 자신해서 내가 맞겠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거든요. 변호사 구했냐? 앞으로 네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전부 다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이게 처음엔 시청자들도 헷갈리게 해요. 얘가 진짜 안 죽인 거 맞는 거야? 어쨌든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도소에서 생활을 해요. 그 안에서 약간 흑화하거든요. 앞에서는 되게 순진무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세지고 이런 현수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현수가 무죄인지 그걸 증명하기 위한 신중한의 노력들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마음 먹으시면 하루 만에 정주행 가능합니다. 오늘 드라마들 중에 제일 답답해요. 약간 뇌를 빼고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이게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처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려고 제가 쿠팡플레이를 가입을 했었거든요. 명장면을 하나 꼽았는데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자기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나 아니라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김소연 배우님 슬픈 연기 진짜 뇌리 빡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지만 한 번쯤 정주행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범죄 수사물 추천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드라마들은 진짜 제 기준으로는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들이니까 취향은 갈릴 수 있겠지만 믿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요청 주셨던 사극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